이번에는 대구 쪽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루 기자 네, 나와 안녕하세요. 계시죠? 예,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위기 상황. 그래도 4.15 총선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구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선거 분위기요? 네, 대구는 이번에도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힘든 선거가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수월한 선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 18년 지방선거 때도 그 대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덕분에 민주당이 꽤 선전을 하기는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미래통합당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총선은 당시 지방선거보다 좀 더 어렵지 않겠냐. 아무래도 이제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조국 그 사태에 대한 좀 대구 시민들의 불만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구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역시 김부겸 의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대결 펼치는 수성갑이죠. 예, 그렇습니다. 두 분 그 다 이제 5선 타이틀 걸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성갑에는 근데 이제 김부겸, 주호영 그 의원뿐만 아니라 친박신당 그리고 네. 국가혁명배당금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그 이진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보수가 분열된 구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김부겸에게는 힘든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 5%에서 10% 정도 뒤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하지만 또 막판 김부겸 동정론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5대5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지역에 이번에 특히 이제 무소속 출마자가 많잖아요. 예.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이고 또 이제 무소속은 아니지만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나오죠. 이게 참 네.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지금 예, 상황은요?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네. 대구에서 뭐 무소속 돌풍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선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홍준표 후보 본인도 이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이인선 후보와 팽팽한 상황이라서 일단 어려운 선거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홍준표 전 또 대표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뭐 둘 다 이제 그렇군요. 5대 5니까 이제 네, 사실 네. 둘 다 어려운 선거인 이제 당선을 장담하지 못한 좀 그런 그렇군요. 상태인 거고요. 네. 또 이제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대구에서는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국회의원이 달서갑의 곽대훈, 뭐 네. 북구갑의 정태욱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 공화당을 이끄는 조원진 의원도 미래통합당 김용판 후보와 대결을 벌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선 의원이다 보니 상당한 이제 득표는 하겠지만 좀 쉽지 않은 선거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구는 좀 정당 투표가 강하다 보니까요. 네, 그렇군요. 총선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 무관하지도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또 뉴스 인물 아닙니까? 예, 지금 긴급 생계 자금을 총선 다음 날에 지급하겠다. 이래서 논란이 예, 있었고 또 최근에 직후에 그런 말을 한 직후에 또 실신을 해서 예. 업무에 복귀는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지난 26일 쓰러졌다가 이제 사흘 만에 29일 퇴원했는데요. 네. 이후에는 대구 관사에서 뭐 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서울 서울의 자택. 자택에서 모신다 예. 이런 얘기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네, 뭐 그렇군요. 오늘 브리핑장에도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네. 뭐 권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 이제 쓰러진 것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그 사실 이제 권 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장애인 단체 회원과 살짝 접촉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죠. 쓰러져 예.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이제 그거와 좀 연관이 되다 보니까 뭐 또 쓰러졌냐 뭐 아. 이런 반응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면 한 달이 넘게 집에 못 가고 이제 잠도 못 자고 이제 방역 대책을 준비하는 시장에게 민주당 시의원이 좀 너무 이제 이 달라붙어서 너무 거세게 항의한 거 아니냐 이런 좀 권 시장에 대한 동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동정론이 많은 곳이군요. 네, 예, 그 대구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예, 아주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네, 지난 주말에는 50대 자영업자 한 분이 또 안타깝게도 분신을 예, 시도하지 했죠. 예. 긴급 생계 자금 이거 지금 총선 전에 집행되나요? 네, 이제 이게 처음부터 돌아가 보자면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3일 날 이제 긴급 생계 자금을 총선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급하겠다. 네. 뭐 이렇게 밝혀서 이제 좀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논란이 커지자 다음 날 권 시장은 그러니까 현장 수령은 16일이지만 네. 우편 수령은 10일부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긴급 생계자금을 이제 대구은행에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넣어서 지급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선불카드 발급 시간이 한 20여일 걸려서 이제 좀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뭐 이후에도 계속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뭐 여기 이후에는 이제 대구시 입장에는 현재 뭐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구에 지역 상품권이 없어서 그렇죠? 예, 뭐 있기는 한데 이제 네. 좀 약간 활성화가 거의 안 돼 있어서 있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일우 기자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지역 민심을 체감하고 있을 김광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게 이른바 낙동강 벨트잖아요. 예, 2016년 총선부터 2018년 지방선거까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영역을 상당히 넓혀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요? 지금 부산은 알다시피 이제 원래 야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1990년도에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 이 3자가 합당을 한 뒤에 네. 여당의 도시로 바뀌었죠. 그래서 92년부터 지난 4년 전까지 지금까지 7차례 역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계열 정당이 압승을 거뒀고 그래서 보수 텃밭 중에 텃밭으로 불립니다. 지난 4년 전에 예. 이변이 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처음으로 물론 그 이전에도 한두 명씩 당선이 되긴 했지만 18명 가운데 5명이 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되면서 네. 대이변이 4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시 2년 전에 국회의원 그 보궐선거가 해운대구 을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윤준호 그 민주당 후보가 네. 당선이 돼서 6명이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이 되고 있는데 3분의 1이 민주당 의원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분위기가 이어지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정당 지지율이 예. 미래통합당이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에 부산도 민주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예. 자유한국당 당시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것이 완전히 역전이 된 지 오래고요. 그렇군요. 오래됐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에 그 탄핵이 되고 얼마 뒤에 치러진 대선의 그 득표율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38%, 네. 홍준표 후보가 부산에서 32%를 받았습니다. 네. 그 탄핵이라는 그 대변수의 속에서도 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역시 보수의 텃밭이라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도 부산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네. 올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대처는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긍정 여론은 우세하지만 더 네. 높지만 국정 지지도는 이상하게 부정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역시 부산은 확실히 30년 동안 구축된 보수 정당의 위력이 되살아났다 이런 평가가 대체로 있고요. 예. 따라서 민주당이 잘못하면 4년 전 선전했던 6명만으로 한 석도 수승을 하지 못하고 싹쓸이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서서히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 이제 특히 관심 가는 쪽이 지금 김영춘 의원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고요. 서병수 전 부산시장하고 지금 이제 맞붙었는데 김 의원이 지역구를 지켜낼 수 있을 거로 보시는지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부산의 18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곳이 부산 진갑입니다. 부산 진갑이요. 진갑은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 서면이 있는 곳인데요. 네. 민주당에선 김영춘 의원이 부산에선 재선, 전국적으로 보면 이미 서울에서 이미 재선을 하고 부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4선에 도전하고요. 네. 이에 반면에 이제 한국당에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부산 진갑만큼은 되찾아야 된다는 이런 전략적 공천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에서. 그랬군요. 광역시장을 지냈고 새누리당 4선 의원의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친박의 그 좌장으로 불렸던 서병수 전 시장을 이게 내미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가장
부산에 이제 자존심 대결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것을 지금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알 수 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거 나오고 네.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무소속의 정근 후보인데요.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력과 좀 득표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미래통합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에 불복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김영춘 의원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후보가 그렇죠.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좀 다수인데 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 그 김영춘 후보가 네. 부산에 내려와서 이 같은 지역구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붙었는데 당시에도 정근 후보가 공천에 불복해서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전례가 그래서 있군요. 당시에 네. 김영춘 후보가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의외로 김영춘 후보가 4%포인트 차이로 졌습니다. 그래서 양쪽 캠프에서는 투표 당일 개표를 해봐야 한다고 전망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 후보의 지지층이 투표장에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투표율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김용춘 의원 외에 또 전재수, 김혜영, 최인호, 박재호 그리고 윤준호 의원 이 5곳 선거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예. 북강서갑은 낙동강 벨트의 제일 길목입니다. 여기에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박민식 전 그 미래통합당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죠. 옛날에 맞붙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네 번째 붙는데요. 두 번은 박민식 후보가 이겼고 4년 전에 삼수 끝에 재수 의원이 이겼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네. 지금 현재는 전 후보가 약간의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당발로 불리는 전재수 후보가 다시 박민식 후보를 두 번 연속 이긴다면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네. 연제구에서는 김혜영 민주당 의원이 이주환 미래통합당 후보가 붙는데요. 김 의원은 4년 전에 최대 이변의 주역이었습니다. 39살 나이에 당선된 것도 그렇지만 가난한 가정 형편의 고모집에서 자랐으면서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흑수저 신화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이주환 미래통합당 후보는 비교적 덜 알려진 인물입니다. 시의원 출신인데 김희정 전 의원을 물리치고 이번에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인호 의원이 이제 사갑에서 다시 4년 전 붙었던 김척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다시 붙습니다. 네. 4년 전엔 최인호 의원이 4%포인트 차이로 김 후보를 이겼습니다. 최근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은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최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굵직한 국책 사업을 많이 해결한 것을 지역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주목됩니다. 네. 남구의 박재호 의원은 이현주 미래통합당 후보와 여론조사에서 현재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4년 전 남구에서 네 번째 도전 만에 당선돼서 또 화제를 뿌렸었는데요. 지난 4년간 부지런히 일했다는 평가인데 의외로 이현주 후보와 접전을 벌여서 지금 정가에서는 의아스럽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해운대을의 윤준호 의원은 네. 2년 2년 전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는데 현재 지역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통합당 김미애 후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짧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투표율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투표하러 많이 갈 것 같은가요? 지역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4년 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코로나 사태가 역시 변수인데요. 네. 부산은 코로나 확진 환자가 오늘까지 118명입니다. 3월 중순부터 집단 감염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네. 하루에 한 3명씩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국외 감염자가 계속 나와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민주당 현역 6명의 지역구는 투표율이 부산 평균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심사여서 그렇죠.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김광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